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태도가 좀 안 좋아요. 또 학교 가서 생활하는 태도가 걱정돼요.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태도의 그 정확한 개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는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자세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예민하고 좀 계획이 철저한 아이다라고 하면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집안 분위기가 싸하죠. 왜요? 그 아이가 계속 매일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부모님한테 분명히 풀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 아이가 좀 느긋하고 여유롭다. 그러면 어때요? 시험이 한 달 남아도 집안 분위기는 평화롭습니다. 엄마랑 같이 넷플릭스 보고 또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깔깔거리고 장난치고 놉니다.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태도는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상황 아니면 이 무엇인가를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조금 범위 자체가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태도는 심리학에서는요, 4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요.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파블로프의 개요. 파블로프의 개는 이 고기와 종소리를 연결시켰죠. 그래서 고기를 줄 때마다 어땠어요? 계속 종을 쳤죠. 그랬다가 실험자가 이 파블로프가 고기를 뺍니다. 그리고 종만 쳐요. 그런데도 개가 침을 흘리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 좋은 태도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면 좋은 태도를 목표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과 좋은 정서를 꼭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아이들 때리고 혼내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공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잘 되려고 하면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기분 좋은 사건들 그리고 행복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이것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태도에 관련돼서 조작적 조건 형성을 강조합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시험 결과에 따라서 처벌과 보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그것을 원칙 없이 감정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을 활용하실 거면 아이와 약속한 범위 그리고 아이와 약속한 그 정확한 처벌을 하시고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요, 이 모방하는 동물이죠. 그죠? 그래서 관찰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인가를 보고 따라하면서 좋은 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공부하시고 먼저 운동하시고 먼저 부지런하게 생활하시면 아이들도 적당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양에는 안 찰 수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유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기질이 있고 타고난 기질이 조금 느리고 여유로운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모님들한테 받아서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잘못 유전받았나? 아니요. 부모님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성으로 보이는 거 말고 열성이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태도는 유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종교나 정치에 관련된 태도도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른들은 과연 어떻게 이 좋은 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 객관화가 만들어지죠. 자기 객관화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내가 목표하는 나의 삶의 방향, 내가 목표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동기가 생기고 뭔가 목표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좋은 태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자기 성찰하고 자기 객관화하고 목표 설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태도를 교정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일단 집안 분위기를 좀 조용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졌을 때 무의식에서 자아상을 만들어내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만듭니다. 아,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일 거야. 그러고 나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이렇게. 그 목표는 정확할 수도 있고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인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살짝씩 자기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 단지 하셔야 될 건 집안의 분위기를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조용하게 만드시면 돼요. 매일매일 넷플릭스 보고 매일매일 부부끼리 싸우고 술 먹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개는 맨날 짖어대고 이러면 아이들은 이 명상이나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명상하고 사색하고 템플스테이 끌고 다니면 아이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 자체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만 만드셔도 아이들은 분명히 좋은 태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계속 무슨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애들을 막 강압적으로 태도를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먼저 집안에 쓸데없는 소음들을 다 차단하시고 평화롭고 그리고 부부끼리 좀 화목하게 그렇게 대하시면 아이들은 따라서 좋은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태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죠? 태도는 프레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사실 내 앞에 있는 시련들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일관되게 긍정적인 태도와 어떤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련,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성취감이 결국에 자기 확신, 자기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다시 긍정적인 효과로 더더욱 더 좋은 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대단히 행복한 삶이 돼요. 근데 반대로 프레임 자체가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남 탓하는 그런 프레임이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분명히 작은 문제도 어떤 조그만 시련에도 쉽게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결과가 다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 다시 나의 부정적 정서, 부정적 태도 영향을 줘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중요한 거는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프레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태도는요, 결국에 습관입니다. 습관은 자동화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자동화된 것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을 쓰지 않아도 돼요. 한번 좋은 태도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꾸준히 갑니다.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조깅을 한다. 근데 그냥 그게 좋은 습관이고 좋은 태도예요. 그러면 용 쓸 필요가 없습니다. 5시, 6시 되면 눈 떠지고요. 자연스럽게 신발끈 묶고 뛰어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삶을 산다면 분명히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습관화 되기 전에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좋은 태도를 습관화시키면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공, 행복, 사랑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이
나 스스로도 좋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삶을 걱정하고 그 심지어는 뭐 전보러 다니고 구타러 다니고 이러시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삶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은 태도를 매일매일 루틴화시켜서 매일매일 반복해요. 그런 삶은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삶은 결국에 실력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이 점점 쌓아지면 내 삶에서는 운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작용하는 삶이 돼요. 그러면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긍정적이고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럼 분명히 5년 후에는 지금의 가난보다는 좀 더 나아졌을 거고 10년 후에는 훨씬 더 큰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예측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좋은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좋은 태도를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점을 대할 때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했을 때 부모님들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우울해하시고 이러면서 술 드시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면 포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시면서 조금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시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고 자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한번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엄마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건 엄마 문제야.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볼게. 그래서 너는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요건 네가 한번 해결해 봐. 네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나중에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러면 아이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꾸 이 네 거 내 거 구별 안 하고 막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엉망진창 만들지 마시고요. 아이 문제, 내 문제를 좀 구별하시고 아이 문제는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그 사이에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머님들도 자기 개발하실 거 많아요. 운동하시고 공부하시고 요리하시고 그다음에 재테크하시고 하실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이한테 꽂혀가지고 아이한테 감정이입하고 감정 전이하고 이런 거 그만하십시오. 아셨죠? 자, 그 다음엔요, 이 아이랑 같이 항상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도록 서로 자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했을 때 실패하거나 위기에 닥쳤다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계속 긍정적인, 그리고 말은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잘했어, 잘했어. 근데 행동은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눈빛이나 어떤 실제 행동들이요. 또 이거 부모님들이 그렇죠.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게을러지고 술, 담배 많이 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보여주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분명히 좋은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저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분명히 새로운 좋은 태도들은 낯설고 어렵고 불편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부모님이 해보세요. 부모님이 먼저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도 새로운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구나. 새로운 것이 좋은 거구나. 그리고 더 좋으려면 계속 도전하고 변화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나 좋아지는 방향으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함에 빠져 있어요. 정말 행복하고 좋은 건데 그거가 낯설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이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이 문제는 아이 문제입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자꾸 개입하고, 그 다음에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가이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좀 여유 있게 보세요. 여유 있게 보시면서 먼저 아이가 하다 힘들면 분명히 부모를 쳐다볼 겁니다. 그때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부모가 자기 자신의 삶을 좋은 태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아이는 거기서 모방학습을 통해서 엄마가 저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그럼 나도 여기서 무엇인가를 해내야겠구나. 물론 이런 마음을 이성적이고 어떤 지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주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잘한 행동, 그리고 목표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 북돋아 주시면 아이들은 좋은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태도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를 만드는 거, 먼저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관찰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따라할 거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좋은 태도를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에 관련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